유럽도 포기했던 친환경 수소 페리, 한국은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템즈강을 울린 박수 소리, 그 뒤엔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한국 기술자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여정을 함께 보시죠.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런던 템즈강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독일도 포기했고 일본도 실패했던 그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템즈강에 처음으로 수소연료 페리가 떠올랐는데 놀랍게도 그 페리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자랑스러운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박수를 보낸 이 페리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 기술이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밥상 한 끼만큼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가을 런던 시정부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템즈강을 완전한 친환경 수상 교통로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이 계획의 핵심은 바로 수소연료 기반 고속 페리 도입이었습니다. 런던 교통청장 에밀리 와츠는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런던은 세계 친환경 교통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템즈강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존 디젤 페리들을 대체할 수소 페리는 단순히 연료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수소 탱크의 무게, 폭발 위험성, 진동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독일의 해양기술 선도기업 마린테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시제품을 들고 런던에 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테스트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소 탱크의 무게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 페리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의 나발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소 탱크 경량화에는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진동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승객들이 멀미를 호소할 정도였죠. 일본의 미쓰비시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템즈강의 특수한 조건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실패로 런던 시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에밀리 와츠는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친환경 선언이 단순한 보여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운행 가능한 배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런던 시민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템즈강에 수소 페리가 뜨는 날이 올까? 2024년 12월 런던 교통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 공개 입찰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유럽 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진짜 실력 있는 기업을 찾겠다는 의지였죠. 이 소식은 전 세계 조선업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의 중견 조선사 경남마린이었습니다. 영국 측의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템즈강에 수소 페리를 만든다고요? 독일, 프랑스, 일본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런던 교통청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수소 페리는 다른 문제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남마린의 제안서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202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추진 연안 여객선 실증 운항에 성공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 설계가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경남마린의 정태호 이사는 제안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디자인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검증된 안전성과 실용적인 운용 효율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템즈강 조건에 맞춘 커스텀 설계였습니다. 경남마린팀은 런던을 직접 방문해 템즈강의 조류, 수심, 교각 간격, 승객 탑승 패턴까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런던 교통청의 기술자문위원 데이비드 존스는 경남마린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025년 1월 경남마린은 공식적으로 런던 템즈강 수소 페리 프로젝트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물론 한국 전체가 주목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2025년 2월 차가운 런던의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템즈강 조선소에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정태후 이사를 비롯해 15명의 엔지니어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템즈강이군요. 정태후 이사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조류가 빠르고 물결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미팅에서 런던 교통청 관계자들은 한국팀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큽니다. 독일 팀도 실패했고 일본 팀도 포기했거든요. 정태후 이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려한 디자인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안전성과 실제 운용 가능한 효율성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기술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팀들이 연이어 탈락한 바로 그 테스트, 수소 탱크 안전 압력 테스트였습니다. 독일 팀은 탱크 무게 때문에, 프랑스 팀은 압력 안정성 때문에 실패했던 그 테스트였죠. 한국 팀이 준비한 것은 기존보다 25% 경량화된 복합 수소 탱크였습니다. 하지만 경량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했거든요. 테스트가 시작되자 조선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압력 테스트 통과, 두 번째 진동 테스트 통과, 세 번째 온도 변화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런던 교통청 관계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되는 건가요? 한국팀이 성공하는 건가요? 기술자문위원 데이비드 존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국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독일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정태후 이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실제 운용 환경을 철저히 분석했고 그에 맞는 최적화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템즈강에서의 운항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팀은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팀의 성공적인 첫 테스트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영국 조선업협회였습니다. 협회 회장 윌리엄 체인버스는 BBC 인터뷰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은 수백 년간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의 값싼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영국 언론들도 분위기를 부추겼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영국 조선업의 자존심이 한국에 무너지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선신문은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이 템즈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국 내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었습니다. 보수당 의원 나이절 페라지는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기술과 영국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에 우리의 핵심 인프라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반발은 한국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호텔에서 머물고 있던 정태후 이사는 영국 언론 보도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술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태후 이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팀 미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정치적 논란이나 언론 보도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런던 교통청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민들과 언론의 압박이 거세졌고 정치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에밀리 와츠 청장은 내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라 기술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한국 기술에 대한 영국의 견제라며 보도했고 조선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경남마린 본사는 현지팀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태후 이사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기술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친환경 교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우리의 기술을 제공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진솔한 답변은 일부 영국 언론의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템즈강에서 실제 운항 테스트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한국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 항목은 총 4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속순항 테스트. 둘째, 수소 충전 효율성 검증. 셋째, 진동과 소음 측정. 넷째, 일반 승객 탑승 체험이었습니다. 각각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최종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제작한 페리 HE-템즈 ON이 드디어 템즈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30m, 최대 승객 120명을 태울 수 있는 이 페리는 겉보기에는 기존 페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인 고속순항이 시작되었습니다. 페리는 웨스트민스터 교에서 출발해 타워브리지까지 왕복 운항해야 했습니다. 목표 속도는 시속 35km였습니다. 엔진이 가동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테스트에 참여한 런던 교통청 관계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존 디젤 페리의 굉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페리는 목표 속도를 무리 없이 달성했고 조류가 거센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운항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수소 충전 테스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고속 충전 시스템은 15분 만에 80%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30% 빠른 속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진동과 소음 테스트였습니다. 이전 팀들이 모두 이 부분에서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HE-템즈 ON은 완벽했습니다. 진동 수치는 기준치의 절반 이하였고 소음도 도서관 수준으로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일반 승객 탑승 체험이었습니다. 런던 시민 50명이 자원해서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말 전혀 진동이 없어요. 이게 정말 배 맞나요? 전기차보다도 조용한 것 같아요. 테스트 참여자 중 한 명인 마거릿 존슨 67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간 템즈강 페리를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편안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네요. 모든 테스트가 끝나자 현장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팀은 단 한 차례의 결함도 없이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정태후 이사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밤 정태후 이사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런던 교통청의 데이비드 존슨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청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태후 이사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치적 압박 때문에 탈락하게 된 건 아닐까? 한국팀 전체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 시청에 도착한 정태후 이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에밀리 와츠 청장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던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라고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와츠 청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태후 이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역시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구나.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와츠 청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농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태후 이사님. 경남마린이 선정되었습니다. 정태후 이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와츠 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20일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에밀리 와츠 교통청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와츠 청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도 있었고 언론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숨막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런던 시민의 안전과 지구 환경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원칙 말입니다. 와츠 청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순간 한 영국 기자가 외쳤습니다. 혹시 정치적 압박 때문에 한국팀을 포기하신 건 아닙니까?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와츠 청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템즈강 수소 페리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는 대한민국 경남마린입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영국 기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츠 청장이 추가 발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결정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런던 교통청 내부에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기술진 20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한국팀을 선택했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20년 교통청 역사상 처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팀에게 받은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반자 정신을 배웠습니다. 와츠 청장은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했습니다. 경남마린은 계약 조건에 없었던 5년간 무상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청년들에게 수소기술을 무료로 교육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정태호 이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런던 시민 여러분을 위해 한국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 HE-템즈 ONE의 첫 상용 운항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템즈강 페리터미널에 평소보다 10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의 정체였습니다. 처음에 한국팀을 강하게 비판했던 영국 조선업협회 직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윌리엄 체인버스 회장이 직접 왔습니다. 정태호 이사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항의하러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체인버스 회장이 내민 것은 꽃다발이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체인버스 회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실제 페리를 보니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첫 운항에 탑승한 승객 중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87세의 할머니 메리 톰슨이었습니다. 그녀는 1940년 런던 대공습 당시 템즈강 페리로 피난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80년 전에는 전쟁을 피해 이 강을 건넜어요. 오늘은 미래를 위해 이 배를 타네요. 메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우리 런던을 위해 이런 일을 해줘서 고마워요. 더욱 감동적인 순간은 페리가 출발하고 나서였습니다. 런던 브리지 위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것은 영국 국기와 함께 태극기였습니다. 한 시민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페리 안의 승객들도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영국 언론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시아의 값싼 기술이라며 폄하했던 데일리 메일이 일면 톱기사로 한국 기술이 템즈강에 가져온 기적을 실었습니다.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템즈 미러컬 하우 코리언 엔저니즈 체인지드 런던이었습니다. PD 조나단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네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한 무리의 아이들이 페리에 탑승했습니다. 런던 동부 빈민가 초등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인솔 교사 사라 윌슨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기술자분들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요. 꿈이 엔지니어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정태호 이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자 한 아이가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태호 이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린 6살 에밀리가 손으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태극기와 영국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고 그 사이에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생크 유 코리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리에서 내린 정태호 이사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배가 아니라 다리였어요. 한국과 영국을 잇는 마음의 다리 말입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템즈강을 가르는 한국산 수소 페리는 단지 물 위를 달리는 배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신뢰와 협력,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오늘도 템즈강 위에서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여정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한국 기술은 국경을 넘어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의 힘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감동 캐비넷과 함께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템즈강 위를 달리는 한국 수소 페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기술을 넘어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진 이번 프로젝트,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댓글 기다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캐비넷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감동 캐비넷 구독하고 따뜻한 이야기 매주 받아보세요.